관련해서 골드바 안 팔아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렇게 또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방법이 없냐 연락이 왔길래 없다. 이거는 변호사를 수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제 그쪽 변호사는 물어뜯겠죠. 그 변호사를 수임했으면 안 돼요. 그 사건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지. 결과가 항상 기가 걸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졌지? 질 수가 없는데 법원에 그 앉아 있는 실무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실무관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줘요. 사건 안 맡기셔도 알림 설정이라도 해달라고. 네, 그거는 뭐 아니 사건을 맡겨야 돼. 네. 저 예전 영상 중에 약간 재밌었던 그 당근마켓 골드바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보시고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는데 네. 그 저에게 의뢰해주신 분께서 1심에서 지고 오시고 네. 2심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신 거죠. 그게 1심에서 졌던 이유는 네. 소장을 송달받지 않아서요. 오. 그러니까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계속 송달을 요구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공시 송달을 하거든요. 공시 송달이 뭐냐면 법원 게시판에 2주 동안 게시하고 2주 동안 답이 없으면 송달로 간주시키고 청구를 한 원고 측에 대한 승소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1심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받아온 게 아니라 주소지를 똑바로 안 해둬가지고 못 받은 거군요. 네네네 못 받아서 1심에 졌는데 그리고 계좌가 이제 압류되기 시작하니까 돈이 일부 빠져나갔어요. 급하게 그 사건을 보고 의뢰를 해서 이제 수임을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 서면이 한 20장 넘게 들어가니까 상대방이 이제 깜짝 놀라신 그쵸. 거예요. 그분도 이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예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아들 가정에서 이게 핸드폰이 망가졌다고 이제 아들한테 연락이 오면서 그걸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 안 하시고 어떤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링크를 함부로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링크 누르는 순간 이제 얘가 이제 통제권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계좌 싹 스크린해서 이제 남아 있는 거나 이런 것들 비용 막 보내거든요. 우리 의뢰인의 계좌는 이용이 되는 거죠. 예. 왜? 어떤 타이밍에? 이 친구는 금을 팔 때. 우리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당근을 팔지만 그때 돈을 보내는 거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할아버지의 계좌를 털어서 할아버지의 돈을 우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남의 주머니에서 훔쳐다가 이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금이 남는 거죠, 대신. 이런 형태의 이제 보이스피싱이 요즘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좀 안타깝지만 우리 의뢰인도 금이 털려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돈을 받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이 훔친 돈이라는 걸 알았거나 아니면 중과실로 몰랐던 경우가 아니면 그 돈 받은 거는 유효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막 그렇게 우리가 서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호사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이런 사건은 절대 이쪽에서 이길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이걸 굳이 또 수임해서 그 할아버지는 그 변호사 비용도 날리고 이제 조만간에 우리 변호사 비용도 또 물어줘야 돼요. 그 할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이거는 변호사를 수임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최소한의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수임료라도. 손해라도. 최근에 그렇게 또 전화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이 그 영상을 보고 방법이 없냐 연락이 왔길래 없다. 너무 속상하다. 털어봐서 진짜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을 확률은 진짜 5%는커녕 한 1%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보이스피싱법이 아니고 이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일 가능성이 큰데 그걸 수임해가지고 수임료 받고 만약에 졌을 경우에 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데 나는 이거 수임하는 거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아니 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경찰, 검찰이 잘못된 겁니다. 수사기관이 잘못된 거예요. 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털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전달하는 놈이나 그런 놈들만 잡아가지고 실형 때리고 이러니까 기술력이 없다 또는 이게 뭐 잡기 어렵다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잡을 수 있어요. 국제공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전담팀 만들고 국제공조하고 이런 짓을 안 하고 맨날 실제 지들끼리 싸움만 하니까. 베트남, 중국, 태국 이런 데 주로 피싱범들 많이 몰려 있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분명히 어떤 이제 전기 사용량이든 뭐든 이게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어차피 거기 현지에 있는 놈들을 잡아와야 그 하려고 하면 다 해요. 그걸 왜 못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데 요즘. 근데 이 얘기를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비서를 채용한다고 하면서 약간 네. 처음에는 비서 일을 시키다가 네. 잠깐 가서 쇼핑백 좀 받아와라 이렇게 시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음. 양형 같은 게 전혀 안 되나요? 안 봐줍니다. 진짜 특수한 경우 뭐 진짜 미성년자 수준 뭐 진짜 사회 경험이 없는 수준 이런 거 아니면 절대 안 봐줍니다. 부동산 임장 이런 데 갔다가 임장을 몇 번 실제로 다녀요. 대신 임장 보고 막 하다가 어떤 날은 뭐 좀 받아와라 했는데 그게 바로 수거책으로 가는 지름길. 임장 가는데 30만 원, 50만 원씩 주고 뭐 하는데 뭐 그 돈을 주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봐줘요. 그럼 항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한건 나를 때 1, 20만 원씩 정도 수익을 얻는단 말이에요. 네. 많으면 30만 원. 그래서 돈을 8천만 원 날려줬어. 나는 얼마 얻었다? 30만 원 예를 들어 받았어. 두 번 날려줬어. 난 60만 원 얻었어. 근데 1억 6천이 날라갔죠. 근데 얘한테 60만 원을 이득을 얻은 사람한테 1억 6천의 책임을 묻는 게 지금 우리의 실태. 피싱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대가리. 대가리라는 표현. 뭐 대빵도 아니고 뭐. 이 새끼들을 안 잡고 있으니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호할 때마다 최근에는 좀 안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의뢰가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튼 주로 인출책, 전달책 이런 사람 다 변호하죠. 내가 변호할 때마다 하는 얘기예요. 안 잡고 뭐 하냐고. 맨날 이 사람들한테 실형 때리냐고.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 검사들은 엄청 꼬라봐요. 맞는 얘기 가지고 많이 짜증나는 거죠. 뭐지? 뭐 저런 식으로 변론하지? 이런 느낌으로.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사고를 안 당하려면 의뢰인의 상황에서 네네. 어떤 걸 좀 조심을 해야 될까요? 당근에서 골드바 안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변호사 비용도 지금 쓰게 됐고 이걸 받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당근에는 항시 그런 보이스피싱범들이 이게 활개를 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계속 쌓이면 당근에서 골드바 파는 거에 대해서 중과 실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확인 안 해보고 돈 받으면 결국에는 내가 또 엮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러면. 물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당근에서 골드바 파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럼 이번 의뢰인 분은 2심에서는 깔끔하게 그렇죠. 승리할 수 네, 있었겠네요. 전부 이제 승소를 했고 문제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이지. 어차피 다시 우리 변호사 비용 달라고 하면 이제 그쪽 변호사에 물어뜯겠죠. 그 변호사는 수임했으면 안 돼요 그 사건은.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네. 재밌었던 에피소드 2개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나머지 하나는 그럼 어떤 건가요? 예, 재밌었다기보다는 진짜 고통스러워. 네. 와, 나는 이 사건이 절대로 질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든 뭐 변호사든 마찬가지지만 의사가 또 뭐 수술을 하면 100% 낫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고 변호사도 뭐 이 사건 뭐 100%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거의 뭐 98% 99% 이긴다고 봤는데 판결 선고가 나는 날 네. 실제로 우리가 선고를 들으러 갈 수 없었어요. 의뢰인도 인천 사람이고 이래가지고 선고를 직접 들으러 가면 바로 할 수 있는데 들으러 안 가면 이제 좀 기다리면 그 실무관이 거기에 이제 사건 진행 내역에다가 마지막에 원고 승, 뭐 원고 패 이런 식으로 결과를 집어넣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항소한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승소하면 항소 인용, 우리가 만약 지면 항소 기각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했지. 근데 결과가 항소 기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그걸 보고 이거 보셨냐고 항소 기각이 돼. 이게 왜 항소 말도 안 돼서 막 하면서 이제 그때 판결문은 보통 내일이나 그 다음 날 오거든요. 그때까지 이거를 의뢰인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근데 난 너무 이상한 거야 이게 왜 졌지? 질 수가 없는데 진짜 졌다면 의뢰인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판결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상고를 가자고 해야 되는데 상고를 그럼 뭐 저기 무료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진짜 그리고 의뢰인이 넉넉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래가지고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판결문이 딱 왔어요. 오후에. 하루를 꼬박 잠도 못 주무시고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이겼네. 뭐예요? 왜? 이겼어. 왜?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그 항소 기각으로 넣는 게 누구냐면 법원에 그 앉아 있는 실무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실무관이 잘못 넣은 거예요. 그냥 단순 오타? 네. 근데 그 단순 오타로 인해서 진짜 나는 하루 동안 너무 그 진짜 고통스러웠거든. 지옥에 사셨네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좀 화가 나서
우리 직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전화를 좀 하라 그랬어. 진짜 고통스러웠다. 내가 막 뭐라 하기보다는 진짜 좀 이런 걸 해야 될 실수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다. 이런 좀 돌려서 잘 좀 진짜 힘들어 하셨다. 이거를 좀 이제 전달을 해달라고 하니까 막 상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뭐래요? 자기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래. 그러면?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야 이게? 자기가 신경 안 쓴 게 아니고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럼 누가 잘못한 거죠? 내 말이. 그럼 지 손이 잘못했나? 지 손을 찢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와 너무 뻔뻔하시다 정말.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 쪽 입장만 생각했잖아요. 나도 난데 반대는 그 차라리 저희가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우리가 차라리 훨씬 나아. 이겼다 생각했는데 네. 이겼습니다 네. 했는데 졌습니다 사실. 그래 이 반대 입장은 아 그렇네요. 네, 진짜 이게 줬다 뺏으면 더 힘들잖아 사람이. 그쵸. 어. 수습도 안 되지 않아요 네. 그쪽은? 그러니까 수습도 나는 안 돼. 수습이라고 되지 여기는 수습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은 이렇게 고통에 자기가 그거 하나 입력 잘못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서 나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 2번 걸리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겁니다. 진짜 예. 변호사 생활하다가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여튼 예.